네, 10월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돌연 불출마 선언과 함께 정계를 떠났던 한 분이 지금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민주당의 김한길 전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좀 많이 뭐 하시나 하고 보고 싶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4년여 만에 이렇게 언론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김한길 전 의원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궁금해요. 머리가 많이 기셨는데 최근에 근황은 어떠셨습니까? 조용히 지냈습니다. 못 보던 책도 보고 글도 쓰고 가족과도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지난 일들을 글로써 보니까 자연히 반성하는 것들도 있게 되고요.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10월 보궐선거와 함께 지금 많은 후보들 가운데 거론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나왔죠? 예, 며칠 전에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이번 선거 워낙 중요하니까 네. 우리 편 가운데 범야권에서 가장 경쟁력이 센 사람이 나가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것이 제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경쟁력을 달아보는 저울 위에 저도 올라설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제 자신이 제 경쟁력을 냉정하게 가늠해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꼭 김한길이가 아니어도 좋다는 것이고 꼭 이기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김한길 전 의원의 정계 복귀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정계 복귀라고 하긴 무리지요. 사실 제가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고 계속 고문직을 맡고 있었으니까요. 네. 정계 복귀라고 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18대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떠나지는 않았지만 관심에서는 조금 멀어지셨어요. 당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한 뒤에 네. 이렇게 참패하고도 민주당에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여론이 비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총선이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 이게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의원직을 내놓게 된 거지요. 당시에 제 선거구는 뭐 상황이 아주 좋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될 만한 사람이 내놔야 국민들께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봐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총선에는 직접 나가지 않았지만은 네. 총선거 기간 동안 제 아내와 함께 전국을 돌면서 90여 회의 민주당 후보들 지원 유세를 다녔습니다. 네. 뭐 아내분이 누구신지는 뭐 다 알고 요즘에 드라마에 나오시죠? 뭐 요새 또 촬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서울시장직 지금 뭐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만은 본인이든 아니면은 누구든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밝히셨는데 그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권을 빼앗긴 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네. 이 정치에서 한 발 물러서 있었으니까 이제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기여할 책임도 있다. 기여하는 역할이 무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중에 느닷없이 서울시장 선거라는 이 중요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편 가운데 제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네. 기꺼이 그 역할 제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혹시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민주당 내에서 경쟁력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으로 좀 경쟁을 해야 될까요?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 부분은 아마 네. 지도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야말로 본선에 나갔을 때 누가 가장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가 굉장히 공정하고 냉정하게 우리 네. 지도부가 생각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서울시장이 보궐선거를 치르는 데는 그 안에 이제 이슈가 바로 무상급식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서울 시민들이 33.3%의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25.7%였는데 그 가운데 서 있었던 또 한 축인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상황이 좀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억 원을 선거 이후에 선의 차원에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 소속된 교육감은 아니지만
야권으로서도 할 말이 있고 서울시장 후보로서도 이 부분은 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물러나는 것이 맞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확실히 규명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5.7% 무상급식 투표율에 대해서는 뭐 한나라당은 사실상 승리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한나라당 대표가 사실상 승리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도 25.7%만 내면 사실상 완납한 것이냐 이렇게 인터넷에 있더군요. 시골 의사 박경철 씨는 파리도 사실상 세다 뭐 그랬고요. 예. 어쨌든 하여간 이번 선거 결과는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이 서울 시민을 상대로 편가르기 시도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혼을 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정치가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할 복지 문제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거 잠깐만요. 치르는데 돈도 많이 들었잖아요. 180억 정도. 예, 돈 네. 말고도 사회적 비용도 엄청 났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한나라당이 이겼다면서 희희낙낙한다면 그야말로 서울 시민 전부를 우롱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희낙낙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논평에서는 사실상 승리라는 얘기로 인해서 많은 또 사회적인 패러디를 또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장으로서 지금 아직 공식적인 출마를 하진 않으셨지만 김한길 전 의원이 생각하는 무상급식 복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관. 네. 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제 복지는 국방이고 안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방과 안보. 예, 나라 밖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국방이라고 한다면 네. 내부의 위협, 빈곤, 질병, 일자리 등등의 이 심각한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 복지다.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당면에 있는 국가를 구하는 길은 복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한 가지 예로 고령화 사회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노인 자살률 OECD 평균치의 8배입니다.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자살률이 OECD 평균치의 무려 30배에 달합니다.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노후 복지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런 불행, 이런 비극이 계속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도 세계적으로는 감소 추세인데 우리만은 유독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이 노인분들이나 네. 미래가 막막하고 절망적인 분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사회 안전망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참으로 막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동안 뭐 서울 시민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정치권을 약간 좀 벗어나기도 하셨는데 그동안에 정치권과 서울시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동안 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세훈 시장의 시정 그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하니까요. 조금 네. 전에 질문에 덧붙이면 중요합니다.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텔레비전 토론에만 나오면 네. 그리스나 스페인을 예로 들면서 과잉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재정을 걱정하죠. 그렇죠. 이거 사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나 스페인은요. 유럽 국가 가운데 복지가 가장 낙후된 나라입니다. 복지가 가장 잘된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와도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복지는 내수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일본의 예를 보면 일본이 복지비 지출이 GDP 대비 19% 정도니까 그리스나 스페인 수준입니다. 딱. 일본이 노후복지 대책이 모자랐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젊어서 돈을 벌면 돈을 쓰지 않고 노후를 위해서 저축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수가 가라앉고 경기가 침체돼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런 것이 대개의 평가고요. 네. 이명박 서울시장 4년, 오세훈 시장 5년, 9년 아닙니까? 네. 토건 개발 중심, 이 거칠의 시장 중심의 시정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서 사람 중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속 있는 시정 이런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복지 문제 획기적으로 변화가 없다면 이거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당장 재정 문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예. 어딨냐? 지난 9년 동안에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실패했거나 실패하고 있는 중인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한강 르네상스, 가득5, 서해 백길 사업 뭐 있죠? 뭐 많죠. 예술 둥둥섬, 또 광화문 광장, 네. 디자인 서울 이런 예산들이 하나하나가 다 몇천억 원, 예. 몇 조 단위의 예산이거든요. 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삶의 질을 기준해서 볼 때 서울이 세계 도시 중에서 80 몇 등 했다는 기사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창피했습니다. 이제 서울이라고 하면 세계에 네. 많은 사람들이 사람 잘 사는 사람 중심 도시 이런 걸 떠올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 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재정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 재정이 1년에 22조 네. 규모인데 빚이 25조 아니에요? 예. 오세훈 시장이 며칠 전에 물러나면서 세금 아껴 써야 된다 그러셨던데요. 빚만 잔뜩 늘려놓은 분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으니까 참으로 엉뚱하다 그런 네.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지와 복지의 근거에 맞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바탕 이런 것들이 제대로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간 관계상 좀 많은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게 한 1분 정도가 남았는데 아직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민주당 후보로서의 경쟁력 그리고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어떻게 운영해 갈지 한 1분 정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거 참 제가 말하기 쑥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제게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 말씀은 제가 여당의 수도권 발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니까 그 면에 공부도 좀 했다. 또 서울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여당 의원들 가운데 최고 득표율도 기록했으니까 네. 경쟁력이 검증됐다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제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있으면서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학교 의무교육,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이런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고요. 또 문화부 장관 하면서 일선에서 행정을 지휘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더 있지만 민망해서 관두겠습니다. 예,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만길 전 의원에 대해서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또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서 민주당 후보로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김한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BN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